25일 지금 시간은 1시 35분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구슬체록에 임해주신 차화준 전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호칭은 의원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최근 근황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관료와 국회의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국가에 봉사하셨고 또 퇴직 후에는 기업인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경제기획원에 일하는 동안에 1차부터 4차 5개년까지 약 20년 동안 경제기획원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했습니다. 특히 내가 맡은 분야는 경제개발하면은 자본 축적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초에는 국내 자본 축적이 없으니까 경제개발에 들어갈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였는데 내자 동원은 한계가 있고 외자를 동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권을 수립하고 5.16 이후에 최고회의가 있었는데 최고회의 때 그때부터 내가 사무관으로 일했는데 그때부터 국민들이 각 부처를 지휘하면서 내자동원을 어떻게 하면 외자동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일은 내자동원 내일까지 되느냐 모레까지 되느냐 하는 정도로 약간 완력적으로 경제 이론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해방이 되고 50년대 후반부터 60년 5.16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소득이 한 80% 미만이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경공업 우리나라에 있던 경공업도 유교 사변으로 다 무너지고 있고 남아 있는 갖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공업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시작한 것이 웅크라 원조, 그 다음에 ICA 원조, 그 후에 이름이 AID로 바뀌었는데 네. 그 원조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도는 거 하고 우리 내자하고 합쳐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1차 5개년 계획이 군사정권 시작은 61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합니다. 그때 경제계획관으로 1차 5개년 계획을 보완 작업을 하는 등 역사적인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됐죠. 그때 실무자로서 크게 뛰어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느냐,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수 있느냐 그런 역할을 해서 투자진흥국에서 주로 일을 했고 그 당시 투자진흥국장은 양윤셋이라고 공자부 장관 지냈는데 아직 못 만나봤죠. 네. 저희가 구술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3년 전에 구술을 했습니다. 요새 건강이 안 좋아서. 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삽니다. 네네네. 이 근처에 사시죠? 예. 그러니까 창구 일어나 원스톱 서비스 오피스 만들어가 재무부, 관세청, 국세청, 상공부, 법무부, 은행 이런 사람들 경제위원회 불러다 놓고 원스톱 서비스 오피스를 요즘은 행정 간소화가 렉테이프를 없앱니다.
행정간소화 창구가 흔하죠. 잘 안 되면은 공무원 레드 테이프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창구 일어나야 된다고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창구 일어나 거기 효시야 우리가 정시야. 그래서 각 부처 관리들 불러다 놓고 외국인 투자 유치하러 다니고 외국인이 와서 이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해소해주고 그 자리에서 즉각 도장 찍어주고 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는데 1차 5개년 계획은 주로 기간산업, SOC, 사회간접자본, 그다음 경공업 여자 도입하는 문제를 다뤘고 2차 5개년 계획부터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된 이후로 예. 한쪽으로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정권 자금 5억 5천만 불인데 3억 5천만 불은 무상 원조고 네. 2억 달러는 2억 불은 유상으로 우리 쪽에서 말하면 일본 쪽에서는 자금 지원이 우리 쪽에서는 말하면 차관 인간 차관 도입 일본은 연불 수출 그런 걸 해서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비료공장 그다음에 정유공장을 시작해가지고 섬유산업, 비누공장, 그다음에 원면 배짜는 공장, 그다음에 사료공장, 제분공장, 제당공장 이런 것 등등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게 1차고 2차에 가서 시작한 것이 이제 4대 핵공장, 조선소, 제철소, 광제철, 그 다음에 중공업공장, 지금 한국중공업이라고 두산이 하고 있는 그런 공장, 그 다음에 방산산업, 기계공장, 특수관공장 이런 것들 유치해가지고 돈 빌려다가 그 다음으로 따라온 것이 석유화학 계열공장, 페트로케미칼 다운스트림이라고 석유화학 계열 산업을 오은철 수석이라고 그때 계셨는데 저번에 그분이 리더하에 내가 산업진흥국장 할 때 그 역할을 담당하고 부총리 오은철 수석 모시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투자 유치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 들여서긴 울산공업 단지가 100만 평인데 100만 평을 최고회 때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회 의장할 때 그때 공업 단지 1차를 만들어 그 1차가 되고 난 뒤에는 서울에는 구로공단 자금하는 경공 이런 것이 있었고 2차로 들어간 것이 울산 석유화학 공업 단지 3차로 여천에 공업단지, 4차로 구미에 전자공업단지 이런 공업단지가 산업의 발전 단계별로 그리고 울산에 조선, 현대조선 지금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그때 들어서 정유공장, 비료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진해도 들어서고 구미에 전자공업단지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까도 여천에 리파이너리, 정유공장, 그 다음에 포철 제2공장 이런 들어가고 창원에 기계공장, 중공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60년 후반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서 일본 투자도 유치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밥 먹는 사업에 기초로 했지만 이제 70년대 가장 중요한 것이 71년도부터 80년도 그 사이가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핵심 목표였어요. 네. 그때 세워놓은 것이 지금 오늘 지금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진국으로도 갈 수가 있었고
네. 그걸 하는 반면에 고속도로도 닦고 그다음 댐도 막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도 느리고 학교 교육 차관도 또 하물며 새마을은 우리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세계은행으로부터 그 1억 불씩 돈 빌려다가 새마을 사업하는데 대주기도 하고 그래서 돈 빌려오는 장소 각국으로부터 오는 것도 많지만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그다음에 이 각국의 유상 디벨롭먼트로 유상 재원을 빌려오는 일이 그리고 큰 일이고 내가 담당하는 그것은 랜딩 프로그램이니까 1년에 세계은행부터 3억 불, 3억 불 하면 그 안에 무슨 사업이 얼마인데 어느 사업이 얼마냐 하는 걸 우리 정부 내에서 일호를 해가 만들어가 우선순위를 만들어가 세계은행 해마다 협의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 또 이제 사우디가 한참 석유 많이 팔아가 돈 많이 생길 때는 코파이낸싱이라 해가지고 세계은행하고 사우디하고 세계은행 우리가 돈 이만큼 될 때니까 사우디는 이것도 돈 기름 장치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좀 대라 해가지고 코파이낸싱 그 사람 세계은행 회의하고 세계은행 관리들 전문가들 데리고 사우디 가서 교섭하러 다니고 그런 일들을 등등을 했는데 그걸 뭐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하려면 한이 없고 네. 그래서 그걸 피스밀로 내가 이 책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제목 들고 석유파동 또 일본의 차관 같은 차관 무슨 비료공장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어느 경쟁이다 하물며 요새 크리넥스 휴지는 어떻게 들어왔다 부터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대충 읽어보시면은 네. 경제개발 단계별 스테이지별로 네. 그것이 대충 이해할 수 있고 네. 창원공단 같은 것은 한때는 전두환 씨가 정권 잡고 1차 년도에 80년도에 1차 년도에는 우리 마이너스 선택이었어요. 네. 그런데 2차, 3차, 4차 연도에는 3조 현상이 내가 네. 그런 세계적으로 좋은 조건의 경제 여건이 있는데 경제개발 잘 되고 성장률이 높고 이러니까 큰 소리 쳤지. 그 경제개발은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그렇게 그때 그래 국민들은 그렇게 하면서 대외적 환경이 네. 그렇게 좋아서 그 당시에 뭐 유능한 관리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건드리긴 돈벌이 노력이 합세해가지고 오는 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추진하셨던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그 의원님의 그 고향이 경상남도 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울산에서 그 의정 활동도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그 고향인 울산에서의 뭐 유년 시절 추억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억은 뭐 특별한 추억은 없고 우리 집은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는 세마이 농부도 되고 네. 활동하시는 분이 됐는데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집이 시골서는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어. 네. 괜찮게 사는 집안 머선도 2명 내지 한 3명 데리고 대농인데 거기 다녔고 그래서 연대를 왜 가게 됐느냐 하면 네. 그때는 울산 같은 울산군에 대학 가는 사람이 뭐 선호를 해야 할 정도로 많지 않을 때니까 근데
연대가 3월 2일 특차였어. 서울대학은 3월 7일인데.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연대 구술신문 하는 날 서울대학 시험이야. 아, 혹시 가서 떨어지 못하거나 하고 그래서 막 이왕에 돼서 연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해요. 그렇게 갔고 유년 시절에 뭐 특별히 뭐 내가 자랑하면 미치 다 그럴지 모르지만 공부는 내가 잘했어. 늘 1등을 했어. 네네. 연대 다닐 때도 장학생도 있었고. 그러면 총재님께서 그 울산에서의 유년 시절은 지금은 울산이 그 우리나라 전국 그 대도시 가운데 제일 그 잘 사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퍼 캐피타 인감이 네네. 1등. 제일 높죠. 네네. 근데 그때는 인구 2만은 조그마한 업인데 그것도 읍내 안 살고 거기서 심리 떨어진 군내 살았으니까 진짜 도시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 울산이 공업단지를 된 것은 일제 때부터 공업단지 계획이 있었어. 일제 때부터요? 있었어. 그래서 모시가 뭐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모시가 그거를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건의를 받아서 울산 공업단지를 만들었는데 1차 공업단지니까 뭐 조그마한 2만원 인구 도시가 대부분에 30만 50만 하니까 공해도 많고 뭐 사건도 많고 도시가 갑자기 팽창하는 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조용하고 한국에 있고 생선도 많이 나고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도시가 공업도시가 공해 심하고 해서 살기가 별 좋지가 않고 울산 원래 인구는 거기서 커서 한 20만 되고 예. 나머지 80만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팔도공산에서 다 온 사람들. 그래서 내가 차관보로 있다가 전두환 정권에 쫓겨났어. 네. 쫓겨나서 그래가 나와서 증권회사, 보험회사 대표로 이렇게 경영하고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기가 죽었을 때 군사 반란 세력이 기가 죽었을 때 출마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내하고 붙은 사람이 민정당 사무총장이었어. 성함이 김태호라고. 예. 그 사람 며느리가 요새 이혜원이라고. 예. 이혜훈 의원. 네. 그 붙어서 이기고 두 번째는 내가 선거구를 바뀌었는데 선거구를 바꿔서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예,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 현재 의원님께서는 고려 역사 선양회 총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 고려 역사 선양회의 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하고 난 뒤에 정치인회 회장을 하니까 고려 역사 선양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유근창 씨라고 옛날에 어느 처장 하던 국방부 차관하고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데 각 문중 회장들 모아 거기 이사회도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다가 맡게 됐는데 고려 역사 선양회의 사업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라당 연합군에 의해서 신라가 되었고 당나라의 힘을 받아서 했지만 대동강 이남이 있으니까 완전 남록강 저 북쪽까지 고구려를 다 흡수한 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박 대통령 살아계실 때 신라 역사가 남아있는 신라 역사인데 신라 역사를 재현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리할 것도 하고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경주에다가 경주 건설 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역사 재현사 그 다음에 백제는 늘 안 되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지금 재현사업을 부여 공주에 재현사업을 하고 있고 가락구 김해에다가 역사 재현사업을 했는데 고려는 475년인데 네. 34분의 임금이 475년인데 475년에 고려 역사는 수도가 개성이 개경 네. 요새 말하는 개성이다. 그래서 지연사업이 안 되고 고려 역사는 박물관에도 고려관이라는 게 국립박물관에도 고려관이 없다가 최근에 생겼는데 팔만 대장경이다 고려작이다 그 다음에 영어로 코리아로 알리는 것이 고려가 그때 사우디하고 무역도 하고 세계적으로 그 실크로드 쪽으로 무역하고 해서 그 고려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고려는 명시국 자력에 의해서 왕건 태조가 요새 압록강 그 이남을 다 차지해가 통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훌륭한 사람 왕도 많았고 충신도 많았고 공신도 많았는데 우리 역사에서 도외시되고 학자들도 고려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많죠. 있는 사람 서울대학에 유명한 분이 한 번 있다가 돌아가시고 여기는 고려 역사를 연구를 자료가 없고 하니까 연구가 잘 안 되고 역사 하시니까 잘 하시고 그래서 고려사를 재현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 60 몇 개 문중이 합쳐서 돈을 내가지고 고려 역사 선양회를 만들고 거기에 총재를 뽑고 정관을 만들어서 경기도 파주에다가 네네. 통일동상 네네. 통일동 경기도 올라가면은 자유로 올라가면은 왼쪽은 통일 전망대 네네. 전망대 건너편에 고려 통일대교라고 집을 크게 지어놨어요. 거기에 355분의 위패와 왕 34분 위패를 모셔놓고 해마다 대전을 지내는데 그 고려 역사관도 지으려고 얘기했지만 예산이 잘 안 되고 해서 그걸 정부하고 교섭해서 예산 나오고 뭐 하는 일들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고려사 재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 네. 그래서 옛날에는 장관이나 총리나 만나가 얘기하면 바로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우리 때는 지금은 뭐 장관이 관심 가져도 뭐 과장이 뭐 보고 뭐 비수비를 하지 않다고 다 돌리고 뭐 그리고 어려운 끝에 통일대전을 만들어가 지금 몇 년째 제사 모시고 있는데 지금도 자금 수요는 많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고려 역사 재현 사업을 맡아보는 곳이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다음은 그 의원님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6.25 전쟁이 막 끝난 후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그 고등학교 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년 시절에 아까도 농담지면서 얘기했습니다. 공부는 석 잘하는 우등생이었어요. 예. 우등생이었고 그때 장래 포부는
어릴 때 생각은 교수나 외교관을 꿈꿨는데 우연한 기회에 미국 가서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코노미스트가 된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로 가셨는데 정치외교학과로 지원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는 정치외교학과가 우리나라에서 2등가라면 서를 정도로 그때 유명한 서울대 정치과보다 더 유명했어. 우리 시절. 네. 그래서 그 지원했죠.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그 1966년도에 그 미국 뉴욕 주립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 대학원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는데요. 그 경제학을 전공하신 이유와 함께 그 유학 시절 추억담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출가는 없고 내가 전부 돈 가지고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때 경제기관이 취직회가 있었으니까 네네네. 전부 유학생으로 뽑혀서 갔어요. 가니까 역시 영어가 달리더만. 어떤 날은 내 이어서는 이곳에서는 영어를 꽤 잘한다 했지만 교수가 무슨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고 그 다음날 가방 들고 학교 가니까 휴가이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실제 영어는 학교 시절도 시절이지만 직장에 와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여기는 외국인을 주로 상대를 많이 하니까 그래 아주 그 프라티컬을 한 것이.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그 행정고시를 이렇게 공채로. 공채로요. 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그 유학의 경험들이 그 한국 경제 발전에 그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그 경제학으로 이렇게 석사 과정을 밟으셨으니까 그 유학 시절에 그 연구하셨던 경제 이론이나 그 경제 방법론들이 그 공직 생활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을 알게 돼서 네. 미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 외교 비즈니스 도잉 이런 걸 좀 감지하게 돼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 네네네. 그 다음에는 돈을 외자를 유치하는데 주로 교섭은 정부 상대로 미국, 일본,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이런 식으로 직접 교섭하러 다니니까 영어가 필수 과목이니까 그런 점에서 또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명함만 내놔도 또 상대에서 대항 태도가 완전히 좀 다르고 그래서 요즘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지만 그때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양문세 장관 같은 이는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기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직접 인터뷰 안 해서 직접 인터뷰했어요. 제가 하지는 않고요. 한 7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알아준 사람이었어요.
경제기관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황병태 씨라고 기억나거든. 네네네. 저희 외대 총장도 했잖아. 예예 총장도 하시고 예. 내가 국장 때 내가 우에 차관보 했어. 네네. 차관보 했어. 좀 잘 아시겠네요. 잘 알지 뭐. 네. 그래 차관보 하다가 네. 미국 가서 그것도 또 떨리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하버드에 갔다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갔다가 버클리에 정책 박사. 양윤세 씨 같은 분은 코넬 대학에 석사 하버드. 그 시대는 개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자질지만 학벌이 상당히 몇개 들어갈 때 그게 산업진흥국장 시절에는 기관산업, 네. 조선소 자동차, 네. 조선소 자동차, 예. 특수강공장, 예. 그다음에 종합기계공장 네. 그런 석유화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네. 주로 했고 외자관리국장 시절은 들어오는 외자가 제대로 서여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예. 그 고충을 듣고 그걸 해결해주는 네. 가령 청구권 자금 아까 제일 청구권 자금 5, 5천만 원 들어와 돈 제대로 썼는지 누가 떼어먹었는지 그런 걸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고 있고 네. 투자진흥국장은 외자 유치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런 인센티브에도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네. 하는 뭐 그런 거를 널리 선전하고 각 주요 도시로 다니면서 여기서부터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할 거면 영국, 런던, 그다음 독일 뭐 이런 곳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외자 가져오면 너는 이런 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면세 혜택을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꼭 오라. 그런 교섭하러 다니는 투자진흥국장 그런 역할을 했고 경제협력국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미국 수출입은행 등등 주요 원조 국가 내지는 자본 제공국 국제기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1억 불 필요하다면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세계 각국에서 돈 서로 땡기 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나라 많이 가져오도록 교섭하러 다니죠. 그러니까 주로 해외 지금 이제 그런 거 떠나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오래 떠나서 요새는 영어가 서툴다. 잘 안 쓰시게 되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 경제기획원에 입사하신 게 1961년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은 그 경제기획원에 입사하시고 그 처음으로 배속 받으신 과가 그 투자진흥과였나요? 기획국. 기획국이요. 기획국. 투자상과라. 투자상과를 5개년 계획을 만드는데 네. 무슨 공장을 할 것이냐 프로젝트 아이덴티파이 하는. 예. 예, 그 다음 질문으로 의원님께서는 1966년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국에 근무를 하셨는데요. 당시 투자진흥국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그 당시 의원님께서 그 주로 담당하셨던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진흥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자 유치하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외자 도입 창구야. 예, 예. 외국인이 여기 와서 공장 폐하찰드다 모토로라다 전자공업을 위해서 여기 투자하고 제약 화이자다 뭐 예컨대 네. 이런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그다음에 노임이 사서 노임 따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시장이 좋아서 시장 보고 들어오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회사를 투자 유치해가지고 네. 공장을 짓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러면 당시에 60년대 초반에는 그 좀 가장 적극적으로 그 우리나라에 투자 유치를 하는 해외 자본은 어느 나라였나요? 미국의 어느 기업? 미국의 예. 갈프, 예, 예. 스위프트, 네. 갈프 뭐 그런 회사들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노임담으로 들어온 게 페어차일드 모토로라 예. 모토로라와 요새 핸드폰 만드는 제약회사 그런 회사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그 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1차 계획대로는 예. 계획만 나야 되지 제대로 돈이 없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네네. 이건 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이후로 외자가 처음으로 예, 예.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앞서 내가 말씀드린 웅크라 원전이, 네. ICA 원전이, 예. FAO 원전이 네. 이런 원조를 받아서 네. 먹고 사는 사람 크게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는 안 해도 우선은 사람 먹이 살려야 되니까 전쟁에서 그 청계천 복개공사 덮어놓은 거 그때 다 그때 예. 거기 우리 돈가 하는 게 아니야. 미국 원조 자금 가지고 네. 청계천 더럽다고 덮었다가 이명박 시장이 뜯어버리고 예. 그렇게 그러다가 그때 된 거. 지금 저 세종로 오른편에 미국 대사관 예. 있고 문화공공부인데 그게 옛날에 최고의 자리고 경제기획원 자리인데 네. 그거 다 ICA 미국 원조 자금이죠.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의원님께서 건강이 지금 안 좋으시니까요. 오늘은 일단 마지막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1972년부터는 경제기획원 산업진흥국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산업진흥국의 그 주요 시책이라던가 추진하신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요 레이버 인텐시브 산업, 기술 스킬 인텐시브 산업 예, 그런 산업을 했네. 예, 포철, 예, 예, 자동차 공장, 네, 조선소, 네, 조선소도 울산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 조선소도 있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예. 그때는 대우조선이 아니지. 그때는 남국연시하고 대한하는 옥포조선소 그때 이름이 옥포조선소. 오프로, 예, 예. 그런 거 만들고 외자 유치해가지고 그걸 해가 오는데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줘. 요새 한국 중공 그거 다 그때 일어났다. 울산의 동재련소, 아연재련소 그런 것들이 그 전부 다 우리 동가 한 게 아니고 외자로 유치하다가 울산의 발포 공장 그런 것들 산업진흥국장으로 있을 때 그때
그러면은 그 당시는 이제 3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을 했고 그렇죠. 또 그 국가적으로 중화공업 육성 거의 다 중화공업입니다. 예예 중공업 플러스 화학공업입니다. 페트로케미칼, 네. 화학공업, 페트로케미칼 그리고 울산의 석유화학 단지에 전부 포리에틸렌, AL 모노마, 뭐 PTA 그런 공장들이 울산에 써가지고 섬유 원료도 나오고 포리에틸렌 백맨들 원료도 나오고 전부 그때 한양화학이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들었어요. 그럼 당시 그 국가적으로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그 기반으로 이렇게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그럼 당시에 우리나라 그 외자 도입 상황은 어땠습니까? 왜냐면 상은 기술이 부족하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기술을 제공하는데 준비된 것이 아니고 네. 노임이 사니까 노임이요. 노임 사니까 노임 뜯어먹으러 들어왔는데 나는 비료 공장이다 정유 공장이다 이런 건 그런 기술 산업인데 레이버 인텐시브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많은 사람 서기는 서지만 그런데 국내 수요가 있으니까 시장 보고 들어오고 시장 보고 들어오고 노임 보고 들어오고 지금은 페어차일드다 모토로라다 그런 산업 들어오라 해도 노임이 비싸서 네. 우리나라에 중국으로 좀 도망갔다가 중국서 또 비싸니까 베트남으로 좀 이제 앞으로 버마 쪽으로 들어요. 네. 예. 그러면은 위원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예. 한 2주 정도 있다가 좀 건강에 쾌차해지시면 저희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 또 울산 얼마 전에는 울산시에서 CG 만든다고 그걸 용용 같은 네. 팀에서 연극팀에서 가서 30분 하고 보냈어요. 근데 김 교수 얘기하는 건 아이고 이거 대학 교수 가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 안 하고 억셉트 하고 네. 책도 내가 한 권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야, 네. 내가 산업국장 시절에 뭐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투자진흥국장, 외자관리국장, 청구권 백선을 어떻게 만들고 네. 그런 내용들이 다 네. 적혀있어. 네. 이제 열심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읽어 보시면은 네. 여기 질문하는 내용이 네. 단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한 권 더 드릴까? 아니요. 저희가 이거 또 이렇게 복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욕도 많이 해놨는데 예. 밖에 안 나가도록. 네네. 예, 그러면은 의원님 오늘 이렇게 건강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구술체록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2주 정도 있다가 건강이 쾌차해지시면 저희가 또 다시 찾아뵙고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네네네. 그 책에 좀 비밀 얘기도 좀 있고 네. 있는데 널리 뭐 공개는 하지 마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차화준 의원님의 제1회차 구술체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술체력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쪼리게 답변 못해서 미안해. 아닙니다. 예.